이번 작품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입니다. 앞서 기억의 천재 푸네스보다 책에서는 순서로 앞에 있는 단편인데 이제 리뷰 영상을 올립니다. 원래 영상 만드는 것이 날아갔는 데다가 리뷰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억의 천재 푸네스를 먼저 올렸습니다. 이 픽션들은 두 개의 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제목은 기교들입니다. 그리고 각각은 8개와 9개의 단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편은 큰 제목과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네요.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이라는 큰 제목 아래에 실제 단편 이름도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입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1인칭 나이고 독일 제국의 스파이입니다. 하루는 주인공이 동료 스파이 루네베르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스파이가 전화를 받습니다. 영국군의 명령을 받고 있는 아일랜드 사람이면서 반역 혐의를 받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죠. 루네베르크 아파트에서 영국 스파이가 전화를 대신 받는다는 것은 루네베르크가 체포되었거나 살해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자신도 그렇게 죽게 될 거라는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리처드 매든은 무자비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주인공의 기분이 드러나는 몇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11페이지. 나는 아무런 조짐이나 전조도 없이 그날이 내게 무자비한 죽음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한때 하이팽의 대칭형 정원에서 놀던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인가? 그런 다음 내 머릿속에는 모든 일이 바로 한 사람에게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번에는 112페이지 여기 새 한 마리가 회색 하늘을 가르며 나아갔고 나는 무턱대고 그것을 비행기로 보았으며 그 비행기를 프랑스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해 영국 포병기지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수많은 비행기라고 받아들였다. 한 발의 탄환이 내 입을 뭉그러뜨리기 전에 내 입이 독일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외칠 수 있다면 내가 지닌 인간의 목소리는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몇 줄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주인공은 살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이 보살펴 주었는데 죽어야 한다는 현실이 차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같고 한 발의 탄환이 입을 뭉그러뜨리기 전에 독일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안전하게 독일로 살아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나 또는 임무를 성공시켰으면 하는 의욕도 보입니다. 근데 스파이 임무가 우선인지 본인 목숨이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헷갈립니다. 입을 뭉그러뜨린다는 것은 영국 스파이 리처드 매든이 무자비한 사람이어서 총구를 입에 대고 쏠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죽음에 대한 공포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입장에 몰입하게 되면 저도 스파이가 되어서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기분도 듭니다.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리처드 매든 대위로부터 도망가는 주인공의 불안감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지 않은지 살피면서 굳이 노출되지 않으려고 택시를 타거나 기차역에서 먼 곳에 택시를 멈추고 기차를 타고 간발의 차이로 리처드 매든 대위에게 잡히지 않는 긴장감, 스파이전이죠. 죽기 싫어하는 죽음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도망 중인 독일 스파이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애시그로브라는 마을로 가고 싶지만 그보다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기차표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애시그로브라는 마을에 기차가 멈추었을 때 내립니다. 기차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애시그로브인지 묻자 아이는 그렇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아이는 묻지도 않았는데 스티븐 엘버트 박사 댁에 가는지 묻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길을 알려줍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어떤 길을 따라 왼쪽으로 가다가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왼쪽으로 도는 것인데 주인공은 그 방법이 특정 미로에서 중앙을 발견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리처드 매든 대위를 피해서 애시그로브라는 마을에 도착했고 스티븐 엘버트 박사 댁으로 향합니다. 잠시 주인공에 대해 소개됩니다. 독일 스파이,
독일 스파이인 주인공의 할아버지는 추이펀, 중국 사람인데 원래 윈난성의 성주였고 중국 소설이죠. 홍루몽보다 더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한 편의 소설을 쓰고 모든 사람이 길을 잃을 미로를 만들기 위해 속세의 권력을 포기한 선조였습니다. 이렇게 스파이의 쫓고 쫓기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인공과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겼다는 책과 미로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결과는 추이펀이라는 할아버지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소설을 남겼고 미로는 못 찾았다고 소개됩니다. 사라진 미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알려준 길을 걸어갑니다. 동시에 리처드 매든 대위가 쫓아오려면 1시간 정도 걸릴 거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주인공이 찾아간 곳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이었습니다. 정원 이름이죠. 바로 이 책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만 소개합니다. 이제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이 무엇인지, 추이펀이 남겼다는 소설과 미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추이펀은 책 한 권과 하나의 미로를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시 성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력과 거의 모든 쾌락을 버린 것으로 박사는 말합니다. 추이펀이 언젠가 은퇴해서 책을 쓰겠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은퇴해서 미로를 만들겠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책과 미로를 후손들이 찾으려 했다는 점,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두 가지는 같은 것이었다고 일러줍니다. 그렇게 스파이전으로 시작했던 이야기는 주인공의 조상을 상징하는 정원을 관리하는 스티븐 엘버트 박사를 만나고 책과 미로로 나뉘었던 추이펀의 작품은 하나라는 쪽으로 모아집니다. 책이 미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책이 바로 이 단편의 제목인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입니다. 소설 속의 소설 제목이 소설 제목과 동일합니다. 이야기 구조는 간단한데 개념적으로는 복잡해 보입니다. 추이펀이 남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이라는 책은 무한한 책으로 화하는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설명되는데, 일단 스티븐 엘버트 박사는 처음에는 그 책이 마지막 페이지와 첫 번째 페이지가 동일해서 무한히 계속될 수 있는 순환적인 주기적인 책일 거로 보았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시간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앞에서 죽은 주인공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살아있고 또 다음에서는 죽어있는 식으로 혼돈 자체였고 뒤죽박죽인 소설이었습니다. 미로처럼 무한히 정식하는 형태의 소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의 소설 홍루몽보다 등장인물이 더 많이 나온다는 그 소설에서 작중인물은 여러 가능성과 마주칠 때마다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나머지들은 버립니다. 이렇게 계속 선택이 끝없이 이어지는데 계속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두 갈래로 갈라지는 형태는 몇 개의 미래들, 달리 말해서 몇 개의 시간들을 창조하고 그것들이 정식하면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방법의 핵심은 시간이고요. 예를 들면 비밀을 가진 어떤 인물이 사는 집 문을 누군가 두드리면 그 낯선 사람이 집주인을 죽일 수도 있고, 오히려 집주인이 침입자를 죽일 수도 있고, 두 사람 모두 목숨을 건질 수도, 모두 죽을 수도, 그 이외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추이펀의 작품에서는 모든 결말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각 결말은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갈라짐의 출발점이 됩니다. 앞서 바벨의 도서관 영상 리뷰를 했었는데 그 영상에서는 무한히 많은 책이 존재한다면 그 속에서 분명 궁극의 책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무한히 많은 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궁극의 책은커녕 책다운 의미를 가진 책을 찾는 것조차 거의 무한히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주로 생각을 확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무한하고 별의 수가 무한하다면 사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의 수도 숫자로는 옮겨질 뿐이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볼 때는 무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너머의 숫자이고 공간도 그렇고 별의 수도 그렇습니다. 또 우주가 우리 우주 하나만 있으라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별이 무한히 많으면 지구와 같은 지구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수학적 확률이지만 바벨의 도서관에서 책다운 책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듯이 지구와 똑같은 지구는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냥 지구와 비슷한 곳을 찾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한의 개념하고 현실적으로는 터무니없이 넓은 공간이 사실상 가로막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픽션들의 첫 번째 큰 제목인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이 또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이라는 작품은 구조적으로는 소설 속의 소설
되는 셈입니다. 이 소설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하나 읽을 것인데 굳이 저는 명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주제인 소설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는 식의 아이디어도 상상해 볼 수 있는 문장 같습니다. 125페이지 부근 몇 줄입니다. 여기 있네요. 해답이 장기인 수수께끼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될 유일한 단어가 어떤 것이지요? 나는 잠시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대답했다. 장기라는 단어지요. 그러자 엘버트가 말했다.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은 거대한 수수께끼이거나 비유이며 그 주제는 시간입니다. 깊숙이 숨겨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었던 겁니다. 한 단어를 항상 생략하는 것, 서투른 은유와 너무나도 분명한 완곡어법을 사용하는 것, 그 단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바로 그 애두르는 방식이 우회적 성격의 추입헌이 고갈되지 않는 소설의 갈래길마다 선택했던 것이지요. 저는 수백 묶음의 원고들을 비교해 보았고 필경사들이 부주의로 인해 범한 오자들을 정정했고 그 혼돈스러운 계획을 추측했으며 원래의 순서대로 그것을 재정리했다고 믿었으며 작품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저는 그가 단 한 번도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파이즌과 같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이라는 단편 속에서 느닷없이 주인공이 찾아간 장소는 바로 자신의 조상 투이펀의 유산을 관리하는 스티븐 엘버트라는 학자였고 그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추이펀의 소설인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이 시간의 무한한 갈림길로 갈라져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하는 무한정식의 소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대한 둘 간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순간 현실 속의 리처드 매든 대위와 여전히 독일의 임무를 성공시키려고 목숨을 걸고 있는 주인공 사이에서 급하게 환상과 현실이 겹쳐지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스파이의 세계로 전환됩니다. 과연 주인공은 스파이 임무를 성공시켰을까요? 또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티븐 엘버트 박사의 말 몇 마디가 이 소설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혼란스럽게 흔들어버립니다. 보르헤스의 직구전 장난 같습니다. 이점에서 이 작품만큼이나 대단한 다른 작품도 하나 추천합니다. 시간의 무한 갈림과 정식을 통해 무한한 책을 썼다는 추이펀의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만큼 그래도 이 작품은 현실에 없는 가상의 작품이지만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작품 중에서 특이한 소설을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커트 보니거스의 제5의 도살장입니다. 제5의 도살장도 시간을 가지고 노는 듯한 책인데 SF 장르이지만 전쟁 소설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작품을 읽게 되면 4차원 존재,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지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매체나 영화를 통해 4차원, 모든 시간에 존재하는 듯이 생각하는 또는 그런 존재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5의 도살장이라는 작품에서는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 인생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성숙된 시선을 가지게 될 듯한 느낌, 고급스럽습니다. 그런데 욕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현실적이죠.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욕이 안 나온다면 위선이겠지만 막상 소설에 욕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현실처럼 그렇습니다. 욕만으로는 제5의 도살장은 19금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읽는 것을 성인이 될 때까지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성인에게만 추천합니다. 어쨌든 몰입해서 읽는다면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을 미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 소설,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웃기기도 하고 전쟁도 실감나고요. 전쟁을 실감나게 표현한 것으로는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창가도 있습니다. 거의 다큐멘터리 수준입니다. 이 작품도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이렇게 픽션들의 첫 번째 테마,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에 있는 단편들 중에서 마지막 순서에 있는 단편인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에 등장하는 스파이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조상 추이펀이 썼다는 시간에 의해 무한히 갈라지는 소설인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에 대해 작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커트 보니거스의 제5의 도살장을 읽은 덕분에 시간으로 무한히 갈라진다는 것의 의미, 무한한 미로 같은 책의 의미에 대해 더 풍부한 시선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커트 보니거스의 제5의 도살장도 어찌 보면 시간으로 보면 순환적인 구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한해 보이기도 합니다. 소설에 소설이 침투하는 소설, 바벨의 도서관에 어울릴 법한 무한히 정식하는 시간에 관한 소설, 그러면서 첩보전 스파이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설에 침투한 소설이 현실 속 스파이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소설과 현실의 경계에서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약간 환상 기법으로 우리 눈앞을 흐려지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번 리뷰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